문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15번에서 15쪽에서 18쪽 풀고 들으세요. 자, 15쪽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기억나세요? 시, 문학, 뭐 고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문학 작품 그 중에 운문 문학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약속하기로 하는 거 기억하시는 분? 보기 일부일죠. 아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의식하지 않은 거겠지. 다 문제 푸셨을 테니까 편하게 말할게요. 18쪽에 15번에 가작품에 대한 보기가 있었습니다. 속빈 떡갈나무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생태학적 관점이래요. 생태학적 관점. 보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성, 성장, 사명, 그리고 이것이 순환이다. 이게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성이 이어지고 생성에서 성장하고 또 뒤지면 다시 생성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 순환적 구조를 우리가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의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자, 시에 이제 다 읽어줬거든요. 시에 나온 말들이 어디에 나가는지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28번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였던 제목이었던 속 좋은 떡갈나무. 근데 이 떡갈나무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속이 비어있네. 썩어있네. 이 떡갈나무는 뭐였죠?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죠. 이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하면 다시 한번 봐봐. 보기에서 또 줬어 힌트를. 썩어 그 속이 비워짐으로써 아까 나무가 썩었다는 게 뭐겠어요? 이거밖에 없지. 나무가 썩은 건 성장하고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이 안에서 떡갈나무 속 안에서 뭐 엄청 많아요. 벌레, 버섯, 이끼, 딱따구리 산다. 곤충 쪼아먹는다. 박쥐들이 산다. 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자라고 있어요. 떡갈나무 속의 대상들이 대상. 떡갈나무 속에 있는 대상들이 바로 생성, 성장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구분했어도 답을 고르게끔 해준다고. 그런데 이 좋은 문제들은요. 자질구레한 데서 안 내세요. 명확한 데서 답의 근거를 주세요. 그리고 핵심을 잡았으면 답을 고르게끔 해주거든요. 이거 설마 찌질한 문제, 답을 안 불러줬구나. 15번부터 봐야 될까요? 다 푸셨으니까. 18쪽에 15번부터 답 3번입니다. 맞추셨나요? 틀렸으면 설명 한번 들어봐요. 맞았으면 한번 들어봐. 생명체들의 꽃을 피운 쪼아먹음 등은 생성과 성장에 괜찮아요. 몸을 숙임 둥지를 틀었대요. 여기다 몸을 숙였대요. 이 떡갈나무 속 안에. 이게 사멸입니까? 이게 성장과 사멸이에요? 아니죠. 이걸 찌질한 문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에이 여기다 사멸을 하나 껴놓고 오답을 만드냐? 그게 아니라 사멸이 어떤 존재인지 생성 성장이 어떤 존재인지 구분했으면 맞춰라. 못했으면 맞추지 마라.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 따라 움직여요. 항상 문제 정답은. 답을 3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 이런 문제 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나뿐이겠죠. 당연히 기분 좋지 않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싫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기분이 안 좋아? 맞아서 틀렸어. 맞았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다. 뭐야 뽀풀 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포탈스타는 뭐야? 틀려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내 현재의 쾌락이냐 불쾌냐 그거 말고 이런 문제가 보이니 이런 구조가 보이니 뭔가 좀 알아가는 것 같군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군 이런 느낌은 자기 취향이 아니야? 좀 취미를 가져봐. 그게 나중에 너를 캐리할 거야. 행복으로. 진짜야. 18쪽에 15번부터 18쪽에 15번부터 18쪽에 15번부터 답 3번입니다. 맞추셨나요?
우리가 무언가 알고 지식이 넓어진다는 거는 솔직히 즐거움을 느낄만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뭐 고등학교 때 하고 끝나겠니? 가끔 엄마들이 하는 뻥이 있잖아. 고등학교 때가 고생 좀 해봐. 이제 2년 남았잖아. 2년만 고생해. 개뻥. 아니, 뻥이셔. 아니, 거짓말이세요. 왜? 2년만 고생하면 끝? 아이, 무슨 소리야. 국어를 제일 조금 하는 시기는 바로 학창시절입니다. 국어와 언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시기는 바로 성인부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밖에 지식 공부를 할 일이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 가면요.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교 가실 거죠? 가야지. 전공 선택하실 거죠? 전공 연극인가요? 전공 영화인가요? 전공 영상? 전공 책을 받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텍스트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텍스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이 그럼 대학교 때까지만 고생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회인이 돼서 직장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보고하려고 해요. 영상을 찍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제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럴 리가 없어요.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보겠어요? 사장님이 영상 찍어서요? 그래 우리 김대리 고생했고 그 안건 정말 별로였어. 쉣! 막 이러실 리가 없어요 역시. 텍스트로 조까 이렇게 해서 올 거란 말이야. 격식을 차려서. 세상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가 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저는 유튜브 보는데요. 영상이 더 효율이 좋은데요. 영상 전달력 좋죠. 근데 시간 대비 전달하는 텍스트는 시간 대비 전달할 수 있는 양은 텍스트에 비해 택도 없죠. 텍스트가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금 인간의 매체 수단이에요. 글자가, 문자가, 언어가. 이걸 뛰어넘으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뇌에다 꽂고 쭈깃쭈깃쭈깃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인지하는 거 이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해내셔야 돼요. 또 하다 보니 잔소리 나왔네. 자, 여러분들 나 작품 읽어보셨나요? 호호호호. 참 15번에 다른 선지 헷갈린 거 있으셨어요? 없으시면 16쪽 나 작품 보겠습니다. 와 이거 어려운 작품이에요. 까치밥 홍수건의 까치밥의 작품인데 심지어 이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3번, 수능에 1번, 평가원에 1번, 수특에 4번 그냥 엄청 많이 나왔고 근데 생각보다 공부하시는 분 별로 없죠. 있어 혹시? 있어도 말하기 싫겠다 이 분위기에서는.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고 다만 시험에 잘 나온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만났을 확률이 높아요. 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오늘 미안 시간을 이상한 걸로 많이 잡아먹 없다. 그러니까 아까 자지 말라 했대요. 시를 읽는다. 내신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시를 정말 많이 배울 거예요. 특히 학교만 조금씩 다르지만 고군고 작년에 44편이었고요.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아름고 31편이었고요. 시험 하나당 대상 시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밀공 걱정하지 마. 8작품 주셨어. 대박이 뭔 줄 알아요? 2학년 2학기 때 독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름고는 화작 좀 딴 거였고 두루고는 21편 고운고는 고운고도 한 20몇 편이었어요. 해밀고는 시험 범위 지문이 몇 개인지 알아요? 언니한테 물어봐. 5 지문으로 시험을 냈어요. 시험 범위 미리 한 달 전에 알려주고 5 지문만 뺑뺑이 돌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개연수만 다 100점이야. 돌아와서요. 시를 읽는다는 거 시험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2학년 1학기 내신위를 위한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시를 배운다. 이건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려고 계십니다. 근데 저랑 같이 훈련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신 기간 딸 거예요. 지금 저랑 할 거는 바로 모의고사, 더 나아가서 수능장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자, 시는 무슨 문학? 서사서정 골라. 서사서정 골라봐. 빨리 골라봐. 이런 느낌이군요. 야, 채 빨리 골라봐. 그래. 야, 서정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한번 대답하면 계속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안 괴롭혀. 대답 안 하는 사람 줘.
야 서! 아 너 서니까 네가 대답해. 이거 서점 무슨 뜻이야? 감정. 감정, 마음. 마음을 서는 왜 안 하냐? 글로 표현. 그렇지. 암이 나왔어요. 마음을 글로 표현하다.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게 시래요. 그러면 시를 읽는다, 시를 이해한다, 시를 파악한다는 글로 써져 있는 요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 담겨 있는 마음. 누구의 마음? 작가라고 하면 안 돼요. 화자의 마음을 읽는 것이 바로 시를 읽는 것이고, 그러면 화자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시의 주제라고 합니다. 독서 지문에서는 주제가 1문단에서 제시돼요. 문학은 그럴 리가 없죠. 시는 읽으면서 찾아줘야 돼요. 그럼 화자의 마음, 정서가 드러날 수 있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 놀랍게도 몇 개가 없어요. 긁고 긁어서 3개입니다. 이거 하나는 되게 허탈해요. 첫 번째는 직접 제시입니다. 아, 서러워라. 됐어요. 이 작품의 주제는 서러운 화자의 마음이에요. 개꿀.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상황을 통해 추론할 수 있어요. 거지야. 돈이 없어. 지나가다 로또를 주웠어. 핸드폰으로 거지도 핸드폰이 있네. 자, 핸드폰으로 맞춰봐요. 당첨. 1등이야. 1등인 상황이야. 이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지렸지 뭐 벌써. 왜? 우리는 상황을 통해 그 대상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어요.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하고, 문학이 왜 감각이냐고 하면 굳이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맞는 정서를 내가 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바로 문학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학 감각이 있나요? 다 있어요. 방금 맞췄잖아. 그 사람 너무 슬프겠는데, 이런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이걸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상황에 따른 정서를 맞추지 못한 사람을 의학용어, 정신의학용어로 뭐라고 하기로 했어?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약간 국어를 못한다. 근데 서정문학인 시를 못 푼다? 사이코패스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 그리고 두 번째, 태도 그리고 어조를 통해서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고급 스킬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태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말투를 통해서 정서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말투에 따라 이 사람 기분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훈련을 이제 집중을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저랑 훈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학적 감각 존재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직접 대신 그냥 쳐 읽으세요. 문을 보면 알아요. 어휘만 알면 돼. 이걸 연습해요. 출발해보자. 고양이, 우리 16쪽이에요. 고양이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서울 조카 아이들이 뭐죠? 대상이죠. 대상의 마음은 시의 주제가 아니야. 자, 대상은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요, 무슨 태도를 취하고 있네.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게 서울 조카들이야. 자, 얘는 주제가 아니야. 대상이야, 대상. 좀만 더 가볼까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여기요.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이거 누구 말이야? 화자의 말이죠. 화자의 어조와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읽으면 시 해석이 성공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근데 이 까치밥이 뭔지 아세요? 감이에요, 감. 과일 감. 서울에서 온 애들이 막 그걸 휘둘러서 따고 있다고. 근데 그거 따지 말래요.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길래 따지 말라고 한 걸까? 이제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다 지금 풀면서 읽었잖아. 내가 빨리 읽어볼게.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됐어요. 또 나왔어. 하늘만 남으면, 그러니까 감, 까치밥 없이 하늘만 있으면 허전할 거야. 됐네요. 이 사람은 허전하기 싫은 거야. 까치밥 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빈 하늘만 두기 싫은 거잖아. 빈 하늘만 두면 허전하다. 아까 허전하기 싫은 사람. 마음이 하나 잡혔어요. 좀만 더.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러 배 죽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이 그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뭐겠어요? 문맥상 까치밥이죠. 감이지. 까치밥, 그거 따뜻한 등불이야.
길을 내어줘요. 배 죽일 때도 약간 길을 내어주고 배 굶주린 사람한테 길을 내어주는 따뜻한 등불인 게 감이니까 따지 마라. 자, 화자는 감을 좋아하네요. 마음 하나 또 캐치했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철없는 조카애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자, 여기 좀 어렵죠.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주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자, 침착하게 마음을 읽으면 돼.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한 거야? 집신을 걸어놓고 무덤 속으로 걸어갔대요. 아예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지. 집신을 왜 걸었지? 좀만 더. 그 집신 덜어는 가끔은이란 뜻이야.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어이 모르는 건데 결국에 힘들어. 외로운 길손, 길 가는 손님이란 뜻이고요. 보시는 공양, 뭔가 바치는 거라는 뜻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게 보시예요. 약간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호 시설들 있잖아요. 그걸 보시라고 해요. 불교 용어야, 정확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길보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되고, 한밤중 동네 개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했으니, 아버지는 그 집신을 짊어지고 넘기도 했대요. 그 집신으로 무언가 일을 했었나 봐요. 자, 연결해 봅시다. 잠깐 감 따지 말라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걸어놓은 집신을 왜 말해? 이 집신이 할아버지는 쓴 적이 없지만 아버지 혹은 길손들에게 도움이 됐었구나. 남을 위해 도움이 된 것이 이 집신이구나 라는 걸 읽어줘야 돼요. 이러면 주제가 나와요. 그 감은 뭐냐면 남을 위한 마음, 남을 위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집신, 그리고 그거랑 대응된 감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려우지 마자. 자, 마지막 봅시다.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잠깐 감 따지 마라. 니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가야 할 길을 비춰준대요. 이건 뭐겠어? 아니, 감이 뭘 알려줘요. 그 감이 진짜 과일 감이 아니죠. 남을 위한 희생, 배려가 감이잖아. 이 희생과 배려 덕분에 니들이 이제 이 꼬맹이들아, 니들이 갈 길이 또 좋아지는 거야 라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을 위한 배려, 희생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화자의 마음이라고 하시면 시의 주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어려운 시라서. 자, 13번. 아이고, 날 보는 게 아니라 시계를 보고 있었구만.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표현법은 좀 더 해야 되는데, 가는 유사한 통사구조, 비슷한 문장구조인데 솔직히 이거 눈치챘죠? 통사구조, 문장구조라는 뜻이야. 통사가 문장이야. 그래서 유사한 통사구조. 가 되게 비슷하죠. 빨래들이 산다, 이끼들이 산다, 따뜻들이 산다 됐고요. 나는 부정어 반복. 부정어 어머하지 말라, 따지 말아라, 따지 말아라. 답 3번 나오겠네. 자, 14번은 답이 3번이에요. 여보야, 정서 도출 문제인데 A의 허전함의 정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B에서 외로움, C에서 서러움. 이게 뭐야? A에서는 허전하다가 아니야, 화자 마음이. 허전하기 싫은 게 화자의 마음이지, 허전함이 화자의 정서가 아니었어요. B도 외로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로움이 아닌 길동무가 되어준대. 아버지가 그걸 짊어지고 갔대요. 함께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외로움이 되겠습니까? 반대 정서가 담겨 있어요. C는 서러움이 아니라 따스한 눈빛이에요. 이게 너희들 앞날을 또 배려해 줄게. 이게 어떻게 서러움이겠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정서가 되어 있죠. 정서를 도출할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혼자 정신 없었는데 독서 하나, 문학 하나 했는데 문학은 무난하게 풀만 했고요. 독서 오늘 이해 못한 사람 많잖아.
에이 나중에 또 만나겠지. 맞아 나중에 만나긴 만나는데 이왕 나중에 만날 거 오늘 자기 걸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화제도 미리미리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제 잘 해오세요.